적인 토큰 이코노미를 구축하는 부분과 함께 아까 설명을 주셨다시피 이제 그 실물 경제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메인 비즈니스 자체를 동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루니버스 파트너스 데이에서 저희 링 플랫폼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지금부터 블록체인 글로벌 마일리지 통합과 실사용화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다루고 있는 키워드는 마일리지입니다. 일단 그 마일리지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자면 고정 고객 확보를 위한 기업의 판매 촉진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이 부분을 기업 측면에서 좀 놓고 보자면 마일리지를, 그러니까 그 고객이 기업의 상품을 구매를 하고 부여를 받은 마일리지가 있게 될 경우 기업의 회계상 그 해당 마일리지는 기업의 부채, 즉 이현수익의 형태로 회계상으로 이제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냐면 그 고객이 미처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나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냥 그 마일리지에 대한 부채 자체가 기업의 수익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2018년 6월달에 이제 여신전문금융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일단 그 신용카드와 그리고 은행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일리지를 앞으로는 그냥 그 기업이 자체적으로 소멸을 시킬 수가 없게 되고요. 사회에 환원을 하거나 정식적으로 이제 그 후원을 하는 형태로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 쪽으로 현재 법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마일리지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이슈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공사,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사, 유통사부터 해서 그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모든 기업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마일리지의 시장 규모를 봤었을 때는 한국에는 약 11조 3천억 원 정도의 마일리지가 누적이 되어 있고요. 일본은 이제 20조에서 30조 원, 미국은 80조 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누적되어 있는 마일리지는 약 200조 원에 달하는 마일리지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재 그 기존까지 마일리지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통신사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 6년 동안 1,900억 원이 넘는 마일리지가 소멸이 되었고, 신용카드사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5,861억 원의 마일리지가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딱 올해 2019년 올해부터 이제 10년 동안 이제 누적되어 있었던 마일리지가 이제 그 순차적으로 소멸이 되어 갈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해서 정말 핫한 그런 뉴스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약 2조 8천억 원 정도의 마일리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을 보면은 일단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하고요.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나 판매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 회원들에게는 가족관계 증명을 제출했을 때에서만 조건적으로 이렇게 좀 합산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었고요. 항공사가 아닌 그 통신사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형태인데, 연초에 마일리지가 생성이 되고 연말이 지나게 되면 당해년도에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구조를 대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밖에 사용을 못하거나 아니면 10,000원짜리 물건을 산다고 했었을 때 2,000원에서 3,000원만 마일리지를 쓸 수가 있고요. 나머지 7,000원, 8,000원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비자의 불만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가 찾아보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상품 대금 중에 포인트 결제 비율이 낮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없다, 사용처가 부족하다, 연말에 소멸된다 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이 68.8%로 유효기간이 지나서 쓰지 못하고 사라졌다 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객의 입장을 정리를 해보니까 유효기간이 이제 소멸이 돼서,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나서 자신의 마일리지가 소멸이 되거나 사용처가 부족하고 분산된 마일리지를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했다라는 이제 이런 그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링 플랫폼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전통적인 마일리지 구조를 보자면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마일리지를 제공을 하고, 해당 고객은 기업이 정한 마일리지 정책과 사용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객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의 종류는 수십 개이고요. 기업마다 마일리지가 전부 다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피포인트나 OK 캐시백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나 혹은 사용할 수 있는 용처들을 많이 늘려놨었는데 전체적으로 마일리지를 통합할 수 있는 구조를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링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해서 기업들의 전체 마일리지를 하나의 암호화폐 개인 에셋으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해서 마일리지를 통합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이렇게 전환된 마일리지를 통해서 그 링 플랫폼의 고객들이 다양한 용처에서 통합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링 플랫폼의 마일리지 통합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마일리지 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그러니까 성공을 했고 계속해서 추진 중인 마일리지 제공사는 금융사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은행사나 신용카드사와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발표해 주셨던 리폼사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도 너무너무 답답한 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상당히 민감하고요. 그리고 금융사 자체가 원체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떠한 것도 말씀을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너무 답답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그 구조를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체결된 두 곳의 신용카드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 수만 합치더라도 약 5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일리지 제공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융사들과는 현재 만약에 파트너십이 체결이 됐을 경우 이제 잠재적인 고객수가 5천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일리지를 고객 동의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링 플랫폼에 링 마일리지 암호화폐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 저희는 마일리지 제공사,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일리지를 저희 쪽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일리지는 소멸을 시키게 되고요.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기업은 해당 부채에 대한 충당금을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해당 현금을 저희 링 플랫폼 쪽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마일리지 전환에 대한 현금 대가를 저희가 받고요. 받은 현금만큼만 저희의 링 마일리지 스테이블 토큰 자체를 고객의 블록체인 월렛으로 지급을 해드리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링 플랫폼은 아까 이제 리본과 정말 저희도 좀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링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퍼블릭 체인이 아닌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 형태로 해서 외부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이곳의 내부 전용 마일리지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의 고객은 여러 기업들에 나뉘어져 있었던 마일리지를 자기 마일리지 블록체인 월렛으로 하나로 다 통합을 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안에서 가족, 친구, 타인에게 자신의 마일리지를 전송하고 양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저희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 제공사와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MOU를 체결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제공사의 이제 대략적인 테리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온라인 게임, 음악, 영화, 공연 티켓, 웹툰, 웹소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서비스 쿠폰이라든가 키즈 콘텐츠, 교육 콘텐츠사와 계속해서 지금 미팅을 진행하고 있고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링 플랫폼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를 가지고 현재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게 되고요.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서 마일리지를 소진하시게 되면은 저희 링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해당 담보에 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당 디지털 콘텐츠 제공사에게 정산을 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제공사 이외에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사 같은 경우 현재 미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정유사, 백화점, 대형마트, 커피숍, 레스토랑, 쇼핑몰, 항공서비스, 스크린 스포츠와 같은 전체 영역에 있어서 마일리지를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대형 채널부터 해서 개별 기업까지 저희가 뛸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해서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링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메인으로 한 플랫폼이지만 저희가 이 링 플랫폼을 가지고 어떤 블록체인의 대단한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형태보다
블록체인을 접목시키고 실물 경제와 현실 세계를 그러니까 접목시킨 이제 그 링 플랫폼에 대해서 그러니까 커다란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다양한 지불 방식을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자체적인 기술만으로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 블록체인 세계에는 페이먼트나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 회사와 저희가 같이 마찬가지로 파트너십 체계를 통해서 조금 더 고객이 편리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확장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의 마일리지 제공사 자체가 금융사와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가서는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금융사 쪽에 그 고객 DB와 연동이 되거나 이런 뭐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일반적인 인터넷 그 네트워크에서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금융사와 동일한 그 보안 IDC,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과 IDC 내부에서 금융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문 통신을 진행을 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금융사와 저희가 같이 네트워크 연동을 하기 위한 시스템 구조 자체가 보안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 블록체인 그 IC 그 캐시카드 형태로 해서 기존의 어떤 뭐 블록체인의 전용 포스기가 아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뭐 신용카드 포스기에서 직접적으로 그 마일리지를 결제할 수 있는 형태로도 그 지금 뭐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 자체가 링 마일리지와 그리고 링 토큰, 외부 토큰 두 가지로 한 듀얼 토큰 폴리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링 마일리지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링 마일리지에 대한 부분인데, 링 플랫폼 내부 전용 스테이블 마일리지 토큰이고요. 일단 1링 마일리지는 1원으로 패딩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변하지 않고요. 세 번째는 해당 저희 링 플랫폼에서 거래소 등으로 마일리지가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가 변동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유 현금만큼만 유통을 시킨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와 함께 저희가 현재 이번에 뭐 토큰 세일이나 이제 그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링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앞으로 이제 루니버스와 이제 그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였기 때문에 메인 체인과 사이드 체인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 실무적인 부분들을 협의를 해나갈 예정인데요. 일단 유동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틸리티 토큰이고요. 이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이기 때문에 토큰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링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큰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아래 내용은 이쪽에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자면, 일단 링 토큰의 기본적인 유틸리티 기능은 링 토큰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저희의 링 플랫폼의 어떤 그 VIP 멤버십 등급을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절대로 링 토큰 자체를 에어드롭하는 것이 아니고 링 플랫폼 내부에서 뭐 특별한 참여를 했었을 경우에 링 토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링 마일리지를 에어드롭 해드리는 그런 형태. 세 번째는 저희 링 플랫폼 자체가 마일리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이 안에는 아마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1년, 2년 정도가 됐었을 때는 저희 플랫폼의 고객 수는 계속해서 경제인구로 수렴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고객들에게 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마케팅 제공사나 서비스 제공사 등이 마케팅을 저희 플랫폼 내에서 진행을 할 텐데요. 그분들에게 그 링 토큰을 바운티로 제공해드리는 형태를 현재 정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비즈니스는 현재 한국을 첫 번째로 해가지고 서비스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국 내에서의 링 플랫폼 서비스 자체, 마일리지 통합 서비스 자체가 안정 궤도에 올라가게 됐을 때는 앞으로는 중국, 일본, 북미, 유럽, 동남아로 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서비스가 진행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큰 이코노미 자체가 마일리지는 다른 기능이 아닌 링 플랫폼 내부에서 소비 전용 토큰이고요. 그리고 링 플랫폼 보유한 링 토큰의 물량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링 토큰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마케팅 등으로 링 토큰이 계속해서 바운티로 나가게 되면 저희 팀이 가지고 있는 링 토큰의 양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지불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 비용을 가지고 다시 그 외부에 풀려있는 저희 링 토큰을 매입해서 다시 바운티로 제공을 해드리는 형태로 저희는 이코노미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선순환 구조를 현재 잡아놓은 상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링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바뀌게 될 부분은 기업 마일리지 부채가 바로 즉시 소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기업들이 가지고 그러니까 마일리지 서비스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휴사를 이제 발굴하고 계약하고 운영 관련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저희 플랫폼 자체는 어느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큰 빅 마켓플레이스가 되는데 그 해당 전체 고객들에게 유입 채널을 확보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마일리지를 통합하고 양도할 수가 있고 유효기간이 사라지고 영구적인 개인 자산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일리지가 이제 그 하나로 다 모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용성이 증대가 되고 저희가 그만큼의 많은 사용처를 수백 곳이 되는 사용처를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서비스 제공사 입장에 있어서는요. 일단은 그 저희 고객 자체가 신용카드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게다가 현금을 쓰는 것이 아닌 마일리지를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높은 구매력을 가진 금융사 고객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기존과 다르게 대폭 절감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마진 구조가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왜 링 플랫폼은 어떻게 금융사 파트너십이 가능했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구조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링 플랫폼은 블록체인의 전체적인 영역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개발사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금융보안기업이나 모바일 플랫폼 기업, 국내 다수 금융사들과 오랫동안 이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온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디지털 콘텐츠 유통사도 함께 기존의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이러한 그 전체적인 그 네트워크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했었을 때 이런 시너지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19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금융사 세 곳 같은 경우에 이미 체결이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이렇게 뭐 유통사나 블록체인 서비스, 항공사, 통신사 등과 이제 전체적인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서 2019년에 대한 로드맵을 저희가 완성을 할 예정이고요. 2020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파트너십을 확장을 시켜나갈 예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디지털 콘텐츠사나 온오프라인 서비스사는 현재 빠져 있고요. 이것도 동시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번에 토큰 세일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 3분기 때 이제 첫 번째 거래소에 상장을 할 예정이며 그리고 루니버스와 함께 이제 저희 또 전체적인 비즈니스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업들을 함께 이제 공유해 나갈 예정이고 4분기 때는 시범 서비스 오픈 그리고 2020년 초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링 플랫폼 정식 서비스가 오픈이 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말씀드렸던 글로벌 기업들 각각의 링 플랫폼들을 해당 지역별로 이제 개발을 하고 링 토큰 하나 유틸리티 토큰을 통해서 전체적인 토큰을 이제 공유할 예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링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래 나와 있는 주소를 통해서 저희 쪽과 이제 뭐 파트너십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